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 현상으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환차손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셔드 대회가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폐 회식 준비와 함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박람회장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운영재단이 자체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초부터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수출업체 대일본 수출이 지난 1년 동안 30% 이상 하락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10% 하락하면 자동차 수출액은 12% 감소합니다. 이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타이어의 경우 일본 수출이 32%나 줄어들었습니다. 제품의 원가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장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대일본 수출은 31.5%가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마이너스로 마감한 셈입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금형, 냉장고, 고무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금형, 타이어, 기계류 등 주정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져 작년 11월 말까지 전체 대일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31.5%나. 광주 전남 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은 환율 하락과 엔저 현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에 있어 조사 결과 이 지역 수출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환차손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대학생 올림픽인 하계유대회가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개폐회식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 흥행의 관건인 남북 단일팀 구성도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에 꽂힌 개폐회식. 내년 광주 유대에는 해남의 고향이자 30여 년간 무대 감독이나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온 박명성 총감독이 개폐회식을 진두지휘합니다. 박 총감독은 이번 주 안에 지역 예술계 인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팀을 꾸려 한국의 전통성과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개폐회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융복합시켜서 그야말로 세계 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 확대를 밝히면서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호남대에서 열린 국제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에 북한 청년들이 다녀갔고 남측 역도 선수단이 방북하는 등 남북이 대치 속에서도 체육 문화 교류는 이어온 만큼 단일팀 구성이 남북 화해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YLP에 또 초청을 하고 해서 하면은 우리 내년도 2015년 하계유대 때 남북 단일팀 반드시 구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직위는 또 올해 300개 대학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과 성능 테스트를 마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후보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인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철수 세력과의 경쟁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광주시장 후보부터 좋은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인물, 정의롭고 능력 있는 인물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파문을 염두에 두고 강훈태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4년 전에도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고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부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력에서 두 사람은 닮은 꼴이지만 이때부터 경쟁하는 관계로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의원을 더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강기정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 의원과 강 시장을 동시에 견제하는 의중이 엿보입니다. 개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의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의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처럼 새 후보군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전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나 자리 다툼으로 비춰졌다가는 안철수 세력을 도와주는 꼴이어서 대놓고 싸울 수도 없는 게 민주당 후보들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공천혁명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강훈태 시장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일명 광민회는 성명을 내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의원이 전략 공천을 주장했다며 이는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시민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고충 상담센터는 민생 정치를 실현하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개소 첫날인 오늘은 박혜자 의원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돌아가며 일일 센터장을 맡아 민원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정당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을 시작했을 때 한국교총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자격을 부활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교육 자치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교육감 선거 개선안은 이런 교육계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가 팀을 이루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나 공동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방식을 당론으로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계는 새누리당의 이런 방침이 교육 자치를 정치권에 예속시키려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예속시킴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교육자치 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어 이달 말까지 교육자치를 비롯한 지방선거 개선안을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공청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6.4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장휘국 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며 이를 토대로 진보 진영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단일화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는 현 장휘국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인 정희권 광주시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광주시 의원에 대해서도 단일화 참여 여부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남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 다소 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청 평가에 따라 받은 특별교부금은 62억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2012년 37억 원에서 지난해 8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과 제주, 충북, 부산교육청 등은 100억 원 안팎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한전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전신주를 뽑고 있습니다.
한전이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압 전신주가 길을 따라 쭉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뽑힐 예정입니다. 한전이 구청의 조명 굴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신주 공사를 하다 적발돼 철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뽑힌 상태인데요. 인근에는 이처럼 전신주가 뽑힌 흔적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남 성심병원에서 하남 KTX 차량기지까지 연결하는 전신주 51개는 철도시설공단 요청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불과 보시다시피 한 20여 미터 입주민들 거리하고 불과 20-30m도 떨어지지도 않는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성구청이 민원을 확인한 결과 원래 이곳은 땅속으로 전선을 묻어야 하는 지중화 구간이고 설사 전신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조명 굴착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죠. 구청의 철거 방침에 따라 한전은 심은 전신주들을 뽑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심는 데만 1억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올해 2월까지 공사를 마쳐달라는 철도시설공단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공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공사니까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빨리 협조를 해주려고 했던 게 있는데 좀 가정에서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전신주를 뽑고 있는 한전은 결국 다시 돈을 들여 해당 구간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2월 말 전력 공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공립박물관이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도내 32개 공립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관람객이 6천 명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 수지 적자액은 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안군은 문순득 표류 역사기념관을 포함해 3곳, 순천과 보성, 여수는 각각 한 곳씩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구례군 구례읍 61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잠을 자던 김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 방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이웃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관련 정부 예산으로 올해 88억 5천여만 원이 확정됐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람회장 상시 운영에는 17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개장과 함께 고민도 시작이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1일. 박람회장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88억 5,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박람회장을 유지 보수하는 규모로만 책정됐습니다. 실제 박람회장을 상시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1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81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람회재단은 상시 개장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자체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박람회장을 개방하는 거는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수익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운영, 기념관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은 매각 중심의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 예산도 홀대를 받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매각 일변도의 정부 방침을 바꿔 사후 활용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후 활용의 방안을 새롭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여하고 또 회수금을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을 찾지 못한 사후 활용에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단 상시 개장은 결정됐지만 제대로 된 운영은 여전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백화점은 나아지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이 지역 109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130으로 기준치 10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경기 전망 지수가 각각 81과 79로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늘부터 신규 외국 인력에 대한 올 1분기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외국 인력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광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벌인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은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광주에서 13억 원어치가 팔려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38억 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에서 4위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조선대 윤창륙 교수평의회 의장과 김국민 총학생회장이 18 민주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8 항쟁 26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법인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전력한 공로를 인정해 윤창륙 의장과 김국민 총학생회장을 18 민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18 항쟁은 1987년에서 1988년까지 조선대에서 일어난 학원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서석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무지개 공동회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 1,300만 원을 광주 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서석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해마다 무지개 공동회를 통해 복지시설 후원금을 적립하고 있고 학부모 봉사단도 먹거리 장터를 열어 수익금을 보태고 있습니다.